안녕하십니까. 유통법령입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요. 유통법령 지금 저 수분자 2차하고 유통법령하고 사무소 평가는 공통입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 쓰기도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시정명령 같으로 25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게 책 잘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강의할 때 80선부터 해가지고 할 때 이거 하고 상품성 평가 요걸 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서 하시든지 컴퓨터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250페이지 보면요, 그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태료 구정이 있고, 호중구객법 품질인정 14조, 그리고 32조 지리적 포식,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 69조 70조 이하 협섭이라든지 지정행위에 대한 등록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89, 90조의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그 다음에 91조 검사관의 자격취소 행정처분, 80, 98조 100조 검정기관의 자격취소 행정처분, 그 다음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가태료 1000만원 알로, 그 다음에 100만원 알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1000만원 알로 중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있고요. 양식시설하고 등록을 했는데 보고 안 한 것은 거짓 보고입니다. 7만원, 15만원, 30만원인데 100만원 알로 중에서 이렇습니다. 100만원 알로. 그 다음에 거짓 보고 이 오토가 있네요. 거짓 보고입니다. 이게 책이 잘.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 원산지 포식에 가진 것 가태료. 자, 가태료는 보통 1년간입니다. 1년인데 어제도 지금 산지경매사도 나왔지만 수산물 유통 관련된 가태료, 유통가격안정법의 가태료는 2년입니다. 저 틀렸어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지금 다른 걸 찍었는데, 수산물 유통하고 유통가격안정법 가태료는 2년간 기준입니다. 물론 수산물 유통법상 가태료는 1억입니다. 이런 거하고 차이돼. 그냥 원산지법하고 관계도 되기 때문에 가진금은 1억이고요. 원산지는 3억 초과 못합니다. 1억입니다. 유통가격안정법도 역시 가진금은 1년간이고, 시장도면하고 도면시장법인은 1억 알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가진금입니다. 그리고 가태료도 역시 2년간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어제 문제를 보고 틀리고 나니까 확실히 명쾌하게 손을 껐습니다. 자, 25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가태료가 있습니다. 자, 이 가태료는 다 1년간이다. 이거만 보고요. 지금 1년간, 유통법 말고는 다 1년간입니다. 기준이 250페이지 보세요. 가태료는 1년간이다. 1년간 기준이다.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호중국의 고소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는요, 유통법령 가지고 계시는 분은 산지경매사 유통법령 공통회를 했습니다. 250페이지 포중국액품 14조 품질인정, 32조 지리적 포식, 60조 이하의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69, 70조의 예요소 협석, 그리고 지정해역 행정처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지금 마지막인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줄을로 하다 보니까 제가 넘어가가지고 정리가 명쾌하게 못했습니다.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체는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부자 2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포중국액 5조입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포장국액이란 등급국액과 포장국액, 등급국액, 포장국액이 있다. 그 포장국액 안에는 거래 단위가 있다. 제가 그것도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포장국액은 포장국액과 등급국액이 있더라. 어제도 지금 법령에 산지경매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장국액의 시정명령입니다. 포장국액을 했어요. 근데 업무사항을 누락했습니다. 포장국액을 받고 나서 아닌 포장지에 포장국액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포장국액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내용물과 다르게 포시했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포진고객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은 포시사항을 누락했어요. 1차 시정명령 1개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포준고객이 아닌 포장지에 포시했어요. 상동 똑같습니다. 시정명령 1개월 3개월입니다. 자, 형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준고객이 누락한 거 말고 아닌 포장지에서 포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벌칙은 행정처분하고 별개로 벌칙은 따라갑니다. 3년 아니겠어요? 1년? 그러니까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자배는 7년, 그리고 나서 기름 고의 5년, 가실 3년, 그 다음에 3년, 1년, 가태로 1000만원, 가태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 부지할 때. 1년 1000만원. 형님은 1년을 찍겠습니다. 왜냐면 1년을 찍는다. 왜냐면은 다른 거는 좀 특별한 그게 있더라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법원의 산적 임사를 보고 나서 이제 법을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정리하시면서 이 차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3년은 지금 생각하거든요. 앞에 찾아볼게요. 저는 3년이 생각합니다. 표 맞아. 표 앞에 113페이지입니다. 앞에 113페이지. 예. 앞에 11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내보시겠어요? 29조, 32조 어제도 놓았지만 그 공무원 벌칙 어제도 산지경매사 놓았습니다. 그죠? 놓았고요. 7년, 그 다음에 기력 고의 5년, 그리고 3년입니다. 집회 3년은 아니가 3년이고 5조 이야기에 대해서 포시랑 구급이 아닌데 그러면 이번에 있잖아요. 아닌데 그러잖아요. 2항에 2호에서 가 우수 포시비면 아닌데 품질 인증이 아닌데 이름 투자 관리가 아닌데 지레스 포시가 아닌데 서류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3년입니다. 찾았어요? 114페이지입니다. 114, 3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검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검사받아라 수산물 가공품에 검사를 했다. 농산물은 또 다릅니다. 1년이었고요. 검증 결과를 거짓 강보, 가대 강보했어요. 3년입니다. 굉장히 무겁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제 금방 행정처분부터 바로 때리죠. 때려놓고 이제 행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수할 것이 그렇죠. 중과되기네. 아니죠. 중복돼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게 또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벌칙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봐야죠. 어제 같은 뭡니까?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은 1년에 있는 게 있어요. 경매사에 명하면 안 돼요. 근데 1년이죠. 했으면. 그리고 나중에 행정처분도 있었잖아요. 항상 그럼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이거 찾아봐야죠. 지금 이거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3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3년입니다. 표시. 예. 3년 30만 원입니다. 표준고객 지리스 포시 거시라는 거 3년입니다. 제가 형님 답을 물어보고 가만히 있다. 그럼 형님 답 틀린 거예요. 틀리겠지. 예,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1년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시승 조치하고 같이 보면서 행정처분하고 같이 보는데 뒤에 250페이지까지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제 수산물 유통법에 끝났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개념을 항상 생각해 주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때 되면 정리되면은 그때는 고민 안 해도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것은 일단 긴급하니까 행정처분해가지고 여기도 보세요. 시정명령을 바로 때립니다. 야, 호시 잘못했네. 너 이거 누락했어. 일단 시정명령을 때립니다. 빨리 부시해. 그 다음에 포정지 1개월, 3개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행법에 적용된 행법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별개로 간다. 여기까지 같이 보여야 이제 그만큼 깊이를 들어가다는 얘기네. 이게 난 따로따로 행정처분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들 하는 거고 그런데 벌칙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예요. 상급 분리대 별개예요. 그러니까 맞지.
이제 행정부에서는 뭡니까? 가투로 때린다든지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일단 하면은 잘못됐으면 시정명령을 때리고 가투로 때릴 수 있어요. 벌칙은 법원에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국립품질관리원장 위임사항하고 그 문제가 그거는 별개죠. 아니 어저께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그 국립품질관리원장에게 가투로. 위임사항이 예. 내가 말했잖아. 행정처분하고 네.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국립 다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다 주는 말이 거예요. 된다는 얘기. 그렇죠.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이러 봅시다. 그 해수부 장관이 바쁘니까 국립수산품질관리 위임을 줬어요. 너가 해라. 근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싱크홀 해가지고 국립수산품질관리를 하늘로 붕 뜨다든지 없었어요. 일단 의무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때립니까? 해수부 장관이 때리는 거예요. 항상 그 부모는 가지고 부모는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도 그래. 아 저도 어제 어제 문제를 보고 이제 그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법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처분이나 가투로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해수부 장관 또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회 또는 시도지사 수입에 관계된 관세청장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투로 같은 거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관계돼갖고 행정처분 때리는 거는 공무원 입장이고 일반 행정부 18부 장관이라든지 공무원 입장이고 벌칙을 때린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사법부 판사가 판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중하니까 행정처분을 먼저 해가지고 시승조치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때려놨고 법을 어긴 거예요. 농사 품질관리 법을 어긴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네. 행정처분 때려놓고 그걸 다시 또 기소한단 말이지. 고발하는 거죠. 고발한단 말이지. 그렇죠. 중하면 고발 때리는 거죠. 검사한테 거기 넘기고. 그 사항이 이런 사항이. 그렇죠. 1년에, 그렇죠. 2년에, 3년에. 그래서 그 필수적으로 보면은 간세청 같은 데는 간세법 위반하면은 고발을 해야만이 그 검사가 났어요. 고발하기 전까지 간세청에서는 통고 처분이라든지 준하는 게 있긴 있어요. 통고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는 있어요. 뭐 가태료 말고도 그런 말고는 이제 검사한테 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태료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가태료가요. 질서위반법 구제법에 따라서 2007년 7월부터 생겼는데 고의 가실이 필요합니다. 질서위반법에 따라가지고 그 가태료도 이 고의 가실이 없으면 가태료 못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국민이 그 행정 그 질서를 어겼죠. 어기면 가태료 때리는데 그 어긴 것도 위법성의 착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어기면은 어제도 보면은 그 수입 유통 이력 같은 거 신고 안 했잖아요. 해수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해도 가태료가 나왔죠. 그죠? 1차, 2차, 3차 이거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400만원인가 뭐 500만원인가? 1, 2, 3, 5, 5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50만원 신고, 미신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왔는데 그거라면 그거 때리더라도 내가 신고 안 하면은 위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법성 착오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위법성 이제 그리고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기 힘듭니다. 옛날식으로 그냥 그 국민이 잘못했다고 막 가트로 팍 날리잖아요. 그럼 지갑 못 잘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트로 같은 것도 행정부에서 행정 처분이라든지 가트로 때릴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단 가트로 때리려면은 일반법보다 그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입니다. 질서위반 구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가트로에 대한 우선법이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맞춰가지고 6조 7조 해가지고 국민이 고의 가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 가실이 있어야 되고요. 위법성 착오가 돼야 된다. 내가 저걸 하면은 내가 법을 어기네 라는 어떤 위법성 착오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공무원이 입증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입증해가지고 가트로 때려야 됩니다. 그럼 행정도 옛날 공무원 시험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겁니다. 그때 공무원이 김 사장이 잘못했어요. 가트로 500만원. 에이 깎아주세요. 그래 시원하게 300, 100 이런 식의 했잖아. 그런 시대는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공무원이 가트로 때리는데 법을 못 어겼잖아요. 나중에 소송 걸립니다. 가트로 때리는데도 정시 소송을 합니다. 형님이 옛날에 비속사건 했잖아. 서로 내가지고 판사가 뭐 이런 게 비속사건이었어요. 소송이 아니었거든. 서로로 처리하고. 지금 아닙니다. 정식 수입하러 갑니다. 그만큼 법이 바뀌었고 민주화된 그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행정처분 때려나고도 중요하면 바로 그냥 그 담당자가 지금 검찰에 바로 이제 고발 의뢰합니다. 그리고 고발 것을 그냥 조사해가지고 바로 그 판사한테 이제 기소해버리죠. 그럼 3년 3천만 원 받습니다. 왜 품질인증 같은 건 국가의 위신의 위객입니다. 위객. 국가의 위객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보존국익을 국가에서 인정해 줬는데 그걸 쌩까고 있어요. 그 짓을 한다. 지리적 보지를 쌩깠어요.
그러면 볼게요, 형님. 품질 인증 갈게요. 일단 가죠. 자, 품질 인증 밑에 보면요. 품질 아닌 것을 했어요. 그럼 인정 취소입니다. 생산이 곤란하다. 아닌 거 됐다. 인정 취소. 그러면 그 인정 취소까지 바로 1차에 때리지만 역시 3년 3천만 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질질 같습니다. 생산 계획이 곤란하다. 자, 어제 산지경매사 1회 시험입니다. 등록된 수산물의 질질 표시가 아닌 걸 사용했어요. 이거 뭡니까? 3년 3천만 원을 또 필두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지 3개월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 밑에요. 그 내용과 다르게 거짓표시 가장된 광고를 했어요. 뭡니까? 3년 3천만 원을 했잖아요. 거짓 광고. 이 거짓 광고를 맞는데 앞에 볼게요. 113페이지 가봅니다. 제가 가지 마시고 제가 볼게요. 101조에 대한 검증 결과 거짓 광고는 그건 아니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짓 광고는. 예, 그건 좀 더 하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리적 포지 거짓 광고한 거는 뭐 3년 3천만 원 아니고 그냥 행위처분으로 포지 정지 1개월 3개월 등록 취소입니다. 아까지는 뭐 검증 결과를 거짓 광고했을 때는 3년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거짓 광고가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제도 지금 이 문제가 산지경매사로 나왔는데 저도 틀렸어요. 이거 저도 저사도 틀립니다. 이거 자주 안 보면 틀립니다. 저도 요번에 할 때 수산물 유통법 위주로 해가지고 45에서 50문제 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 품질관리까지는 못했어요. 하면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필요한 거 있다 몇 개 이렇게 한두 시간 하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해라. 그러고 나서 유통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경매 실무 같은 거 기본수강하고 했고요. 그래서 지속을 많이 했고요. 사무소평가 지속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수하고 분지관리 1차 기출을 봐라. 그러면서 강의를 간간히 했습니다. 거기 장기는 어제는 사무소평가 깊이까지는 안 오더라도 수하고 분지관리 강의를 들은 사람은 거의 15개 이상은 맞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단 나름대로 좀 안심이 되고 만족을 합니다. 문제를 맞춘 사람도 네. 지금 우리 얘기하는 정도 알고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죠. 수분사 있는 사람은 알겠죠. 수분사 아는 사람들은 저는 요번에 이제 고창에 수협에 보면은 직원들이 한 40명 이상을 시험을 보러 왔는데 그 친구는 한 분은 김명군이라는 친구는 서울까지 올라오고 경남대 마산까지 강의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학회에 또 어제 전화 왔는데 그분은 짧은 시간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달 만에 공부해가지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 쉽지 않습니까? 에이 그런 생각만 아니다. 그때는 공부를 많이 했고 짧은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썼고 어떤 사람이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 듣고 유튜브도 이렇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정도 실력이 높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다만 이제 경매 실무와 유통 상식에서 조금만 하면 경매 실무가 이렇게 보시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안 하고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250페이지 문제가 표준고객 부음의 시정명령, 그 다음에 품질 인정에 대한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곤란하다, 그리고 받지 아니한 제품하고 포시를 했다. 그럼 3년을 받지만 인정 취소입니다. 위반했어. 품질 인정에 정지 3개월 6개월. 거짓 포시를 다르게 한다. 예? 거짓 포시한다. 뇌물과 거짓 포시를 다르게 한다. 이것도 3년 3천만 원 되겠네, 그죠? 맞잖아요.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이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당장 외워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면서. 그래서 품질이 푸실한 수산물이 아닌 거 혼합했거나 판매 목적으로 혼합했대.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 이제 혼합만 문제가 판매 혼합 아닌 거가 혼합만 3년이고, 그 다음에 거짓 포식 같은 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돼. 없으면은 일단 잊어버리고요. 있으면은 그것까지는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이제 가트로로 가야 되나? 가트로도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준구개 250페이지에 4가지로 나눴고요. 품질 인정 4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눴네요. 누락된 거는
업무 포시 누락됐으면 시정명령 1개월, 3개월 똑같네요. 아까 전에 그죠? 호송구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닌 걸 제품으로 포시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거 안 받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닌 것을 받았겠어요. 1차 인증 취소를 해버리네요. 품질 인증 기준 위반했으면 정지 3개월, 6개월입니다. 거짓 포시, 가장된 포시를 했으면 1개월, 3개월 인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것을, 품질 인증 아닌 것을 받은 제품과 혼합시켜버리면 3천만 원의 벌칙도 받을 수 있는 상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가버린대요. 형 목소리 지금 가버리지? 목소리 이상하죠? 피곤한데. 지리적 포시의 생산 계획이 이행이 곤란하다. 의지 문제였습니다. 산지경매사. 저는 이거 문제 보고 붕 쪄버렸어요. 와,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 저 틀렸는데, 이거 문제를 보고 저는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어제 하면서 막 이렇게. 아, 진짜 어렵더라고. 완전, 이거는 저는 딱 보자마자 틀렸다. 왜냐면 제가 이거 6가지가 산지경매사는 온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과목당 한 4-5문제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물론 합격은 저 공부해서 다 되게끔 했습니다. 60, 70 노게 했고요. 좀 잘하는 사람은 75 왔다 갔다 하게 했고. 근데 문제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30문제는 과목마다 참 진짜 수준 있게끔 문제를 잘 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많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수부자 공부한 사람들도 문제를 봤으면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합격인 거는 무조건 합격이기 때문에 산지경매사는 일단 이제 2차 모의경매 카페 보면은 4-5개, 7개 올려놨으니까 그거 연습하시고요. 자, 2차를 수부자 2차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또 산지경매사 이해 수험생들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줄 거냐고 고민해야 됩니다. 나 합격해서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알려주더라도 이 20문제에서 4-5문제는 진짜 수준 있는 문제더라. 그걸 그러면 포기하고 지금 한 15문제, 20문제 마찰 공부를 하든지 수부자 공부를 하면서 깊이 공부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험생들이 이렇게 헷갈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문제가 쉽지 않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조까지 했고, 이제 30조 지리적 포시를 다시 하겠습니다.